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리버풀이 본머스 상대로 4대2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에키티케, 비르츠, 학포, 살라, 에비, 학살 라인의 리그 데뷔전이 있었고요. 흐라벤베르가 리그 징계로 못 나왔기 때문에 뒤에 맥칼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3선을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리버풀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는지 리버풀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즌 중에 리버풀의 거의 모든 경기를 리뷰할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보슬라이가 3선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에서 약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처럼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2명의 3선 미드필더가 있었지만 그 중에는 주로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면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빌드업을 풀어냈습니다. 또 센터백 사이가 아니더라도 반다이크, 코나테, 소보슬라이 이렇게 3명이 백스리를 만드는 일이 되게 많았고요. 그럴 때는 양쪽 풀백 케르케즈나 프림퐁이 높이 올라가서 상대 수비의 폭을 넓게 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자주 나왔다고 볼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살라 등 뒤로 돌아뛰는 프림퐁이었습니다. 살라는 대부분 더블팀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2명이 붙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프림퐁이 빠른 속도로 살라에게 접근해서 살라 뒤쪽을 크게 돌아 띄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살라를 맡았던 수비 중에 한 명이 프림퐁 쪽으로 신경을 쓰거나 프림퐁을 아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1번 수비가 치워지는 과정이고요. 살라는 2번 수비와 1대1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라가 프림퐁에게 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수비수 중에 한 명인 풀백을 올렸으면 리스크도 있겠죠. 바로 프림퐁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잘 커버해줄 수 있냐는 거겠죠. 그럴 때는 소보슬라이, 코나테 이런 선수들의 수비 커버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격 패턴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머스도 오늘 전방 압박으로 리버풀에게 좀 대응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리버풀도 전방 압박을 하긴 하지만요, 본머스도 지난 시즌부터 리그에서 전방 압박으로 엄청 이름을 날렸던 팀이에요. 이라올라 감독이 상당히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요구를 하고요. 지금이 원정 경기잖아요. 원정 경기인 거 상관없이 리그 내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에게도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맞불 양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인데 되게 재밌다, 이게 프리미어리그지 라는 느낌이 났습니다. 양팀의 압박의 강도, 전환수, 템포 이런 것들이 정말 미쳤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기 하고 나면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막 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빡셌고, 이제 덴저존 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기는 건데요. 자신의 페널티 박스 내부나 그 주변에서 뺏겼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긴 건 리버풀이 25번, 본머스가 20번이고요. 리버풀이 5번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이 본머스의 전방 압박 전술이 꽤 통했다. 리버풀도 압박을 완전히 수월하게 빠져나온 건 아니고, 혹은 공을 뺏었을 때 시원하게 역습을 나갔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불 대 맞불 싸움에서 리버풀이 결정적인 찬스를 조금 더 잘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한 에키티케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에키티케가 약간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분하는 선수들은 너무 골키퍼한테 정면으로 차거나 아니면 날려버리거나 빗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키티케는 여기서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잘 득점을 했고요. 또 학포에게 주는 패스도 자신한테 수비 좀 끌어당기고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버풀의 에키티케 활용 방식 내지는 에키티케 본인이 리버풀의 11명 중 하나로 들어가서 뛰는 방식이 상당히 영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에키티케의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잘 살린다고 느꼈거든요. 에키티케가 사실 슈팅은 최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퀄리티 높은 슈팅 값을 에키티케에게 기대하면 에키티케는 그 기대치만큼 채워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무리한 슈팅은 좀 자제하고 동료와 함께하는 축구를 한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키티케가 공 잡고 뭐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한테 내주고 자기는 다시 공간으로 뜁니다. 뭐 연계도 엄청 긴 거리, 뭐 에키티케가 플레이 메이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짧은 연계하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좋았고요. 받고 돌려주기 역시 그냥 받고 리턴해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쉽게 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키티케에게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거나 과도한 슈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주고 움직이면서 이 팀 안에서 플레이하게 만든 거, 내지는 이 경기 안에서는 또 에키티케가 지시받은 거 빼고 본인이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도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공격수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키티케가 커뮤니티 실드에서 득점하고 나서 저는 자신감이 계속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무대? 나도 되잖아. 해보니까 나도 골 넣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플레이 하나하나에서 쫄아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에키티케는 계속해서 득점을 누적시키면서 이 득점 감각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보슬라이 3선 기용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보슬라이라는 선수가 경기 내에서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소보슬라이만의 잘못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소보슬라이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거든요. 소보슬라이가 뭐 공은 정교하게 차고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잖아요. 체력 좋고 많이 뛰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의 선수를 계속 3선에 쓸 거냐? 이거는 사실 감독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1화는 소보슬라이를 3선으로 쓸 거면 지금 당장 완성도 있는 모습을 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보슬라이를 계속 기용하면서 적응도 올리면서 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수의 성향을 짧은 시간 안에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젓가락질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20년, 30년 이렇게 젓가락질 계속 해오던 게 다시 나이 먹고 바꾸는 게 어려운 것처럼 소보슬라이는 20몇 년을 도전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선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공을 돌리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 몇 경기만에 바뀌는 건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독의 선택이 저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은 흐라벤베르가 올 때까지만 기용하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라벤베르가 커뮤니티 실드에는 출산을 했고 본머스전에는 징계로 못 나왔기 때문에 흐라벤베르가 돌아온 완전체 리버풀을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리버풀이 여러 가지 득점 장면이 있었지만 저는 리버풀의 두 번째 골이 가장 깔끔했다고 느꼈거든요. 에키티케가 공 잡고 학포가 들어오는 걸 잘 이용해서 패스를 넣어줬고 학포가 슈팅 페이크 하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깔끔한 마무리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본머스 선수들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학포한테 저렇게 많은 공간을 허용을 했어요. 사실 세메뇨나 스콧 이런 선수들이 저 공간을 줄여주면서 샌드위치처럼 학포를 압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메뇨 스콧이 득점 장면에 보면은 다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본머스 수비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머스 수비진의 집중력도 아쉬웠고요. 또 리버풀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진 부분을 잘 살려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득점 장면은 저는 되게 깔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실점 장면 기점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번이 모두 살라, 소보슬라이 이 두 명이 패스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살라의 패스가 애매했던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보슬라이 볼 처리도 도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점할 때가 리버풀이 살라의 패스를 받은 소보슬라이가 뒷발로 공을 주다가 뺏겼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소보슬라이 판단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 뒷발 패스는 물론 성공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박스 앞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큰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사실 살라의 패스가 좀 애매한 방향으로 흘렀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머스가 그걸 가로챘고요.
거기서 이제 세메뇨라는 선수가 또 엄청난 역할을 했죠. 첫 번째 득점도 오프더블 좋았고 두 번째도 공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 가져가다가 코나테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순간을 노려서 왼발 땅볼슛. 특히 이 세메뇨라는 선수가 슈팅할 때는 진짜 완전히 양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들이 상당히 위력적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득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소보슬라이, 살라 이 두 선수가 이 실점 장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리버풀 수비 장면에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지속적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케르케즈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리버풀의 수비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케르케즈가 이 사이드 쪽에 공을 가진 선수에게 항상 붙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적극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케르케즈가 튀어나가면서 반다이크와 케르케즈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 쪽에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그리고 본머스 선수들이 오늘 그 공간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 장면 같은 거 봤을 때는 리버풀이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런 수비 장면에서 지역 방어를 할 건지 대인 방어를 할 건지입니다. 사실 케르케즈가 이바니우송 따라왔고 그 다음에 학포가 지금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맨투맨 하고 있는데 이 맨투맨을 해버리니까 한 번에 놓쳤잖아요. 사실 저기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공간을 커버링 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르케즈가 나갔을 때 저 벌어지는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또 들었고요. 선수 간단 평가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비르츠와 살라 이렇게 두 명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비르츠는 프리시즌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르츠가 다이렉트 패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예측 못하는 타이밍? 그런 것들의 패스를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 소유권이 좀 넘어가는 일도 많았고 비르츠가 몸에 비해서 잘 버티는 건 또 맞지만 경합에 완전히 장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합 오기 전에 조금 더 간결하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라는 득점한 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볼 방출의 속도는 조금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슈팅 타이밍이라든지 패스가 나가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무효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이 비르츠, 살라 이렇게 두 명의 선수는 우승을 위해서는 무조건 살아나줘야 되는 자원들입니다. 지금 에키티케가 되게 잘해주고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키에사입니다. 키에사는 사실 투입돼서 플레이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팀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승골이었고요. 슈팅 자체는 잘 깎아서 가져다 댄 슈팅입니다. 슈팅하기 전에 몸을 옆으로 뉘우면서 공을 건드리는 그 면적을 되게 넓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헛발질 없이 약간 오른발 발등을 타고 흘러나가는 그런 궤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슈팅 테크닉은 저는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체 선수는 사실 많은 거 필요 없죠. 결과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격 쪽의 교체 선수들은 결과라는 부분이 뭐 명확하죠. 골입니다. 골을 넣거나 골에 관여를 했거나. 근데 키에사는 교체 선수가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키에사 이 시점을 기준으로 또 살아날 수 있는 선수인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간단 정리입니다. 리버풀다운 승리를 거뒀다. 수많은 맞불, 역습, 전환 과정 이런 것들에서 리버풀이 더 많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홈 경기 승리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정이 어땠든 노잼으로 이겼든 꾸역승으로 이겼든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겼든 완전히 이겼든 첫 경기는 다 제외하고 무조건 결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즌 개막전이고 홈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리버풀이 승리를 했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경기 내에서 세부적인 것들 뭐 소보슬라이가 어땠고 비르츠가 어땠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이 결국 승리라는 결과고요. 그런 면에서 리버풀은 첫 발자국을 잘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르츠 활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비르츠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체력을 쓰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본업을 할 때 방해가 될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쪽 풀백의 공수 밸런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 다 약간 적극적이고 에너제틱하고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올라갈 땐 누가 내려가고 이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실 리버풀이 지금 완전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흐라벤베르가 없기 때문인데요. 흐라벤베르 복귀 이후의 경기력이 제 생각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 복귀 이후 경기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역시 빡셉니다. 본머스도 패배하긴 했지만 뭐 자바르니, 디나이선, 케르케즈 이런 핵심 자원들이 나간 것 치고는 또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나 프리미어리그 1승 1승이 쉽지 않은 리그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